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and talk walk walk with me walk walk 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and talk walk walk with me walk walk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것도 묻지마 아무 이유 대지마 그대로 여기 멈춰 때론 좀 차갑고 조금 복잡해도 우리가 있는 서울이 나는 좋아 oh yeah. 정신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오다가다 마주치는 인연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밤 너랑 나 you and me 우리 둘 yeah. 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and talk let's walk walk with me walk walk yeah yeah 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walk and talk walk walk with me walk walk with me 먼진 가라앉았지 잠들기엔 아쉽지 밖에 나갈까 싶지 눈을 감아도 환하지 Then you should hang out with me 여기 집 근처에 와 있음 어서 옷 입어 난 준비됐음 Baby we're here I gotta feed you 삼겹살 집건 새 고백해 있음 이럴 때면 오는 나의 결정장애 밤인데도 갈 곳들이 너무 많네 네온 조명 아래 굽이굽이 curve 너랑 걷기만 해도 지금 무지 설레 너를 보는 내 눈에 버리고 있네 honey dripping eyes on you 너가 제일 예뻐 서울에서 언제나 날 찾아줘 나 open for 24 hours 난 너의 편인 참 같아 정신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오다가다 마주치는 인연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밤 너랑 나 you and me 우리 둘 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and talk walk walk with me walk walk 서로의 밤 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walk and talk walk walk with me walk walk with me 정신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오다가다 마주치는 인연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밤 너랑 나 you and me 우리 둘 Would you walk with me? Would you walk the night? Would you spend the night in the city of dust? Walk the night,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의 노래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빈지노가 피처링한 곡을 오늘도 제가 정했는데 그 창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뭐 직권남용이다. 금요일은 지장군의 날이냐. 지장군 자기 멋대로다. 제필이 형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건 논란이 좀 있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제가 못다 이룬 꿈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던 중학교 때부터 네. 한 10년 넘게 간직했던 못다 이룬 꿈을 금요일 하루 한 곡 정도로 이뤄보겠다라는 개인적인 약간 사리사 효과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아이 코너에 좀 맞춰서 맞아요. 이아이 코너를 좀 붐업해보겠다 해서 그쵸. 그거랑 좀 연관돼 있는 선곡을 제가 하나 하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지난주부터 제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거 선곡하기도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비겁한 변명이시래요. 아니, 비겁한 변명이 직권남용이랍니다. 전래 난리 났습니다. 방송에 네. 사유하냐 뭐 이렇게 여러 의혹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 네. 그냥 이 아이랑 그냥 이 아이랑 연관을 톤을, 지어서 네, 맞추려는 해보려고 그런 하는 건데 시도예요. 뭐 여러분. 그렇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2주 만에 이렇게 폐지가 되나요? 그럼 안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참. 아닙니다. 3-4번은 해야죠. 다음 그쵸, 주까지 그쵸. 네, 다 3번까지는 해보고 네. 그래도 계속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다면 뭐 푸대는 시청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를 좀 걷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니에요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왜 이 노래냐? 이 서울밤. 서울밤. 이게 맨 첫 가사가 서울의 밤 먼지를 감췄지예요. 오늘 먼지를 또 감췄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데리고 온 이 아이가 먼지와 미세먼지와 관련이 관련이 있는 있죠. 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간 가사에 삼겹살집 검색 500개 있음이라는 가사가 아, 있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가 데리고 온 이 아이가 노래를 선곡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은 아이였어요. 맞아요. 낭만이 네. 없는 아이였기 전혀 때문에 낭만이 없죠. 정서적이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해서 이 노래를 아니 너무 힘드셨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그냥, 노래를 찾았는지. 뭐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냥. 네. 아니, 근데 가사를.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 노래를 왜 네, 선정하신 그래서 건지. 네. 왜 이 아이가 이 서울밤이라는 노래 가사랑 이렇게 만든 아이 이런 선곡을 했는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 나야나님, 지영은 기자 삐졌네. 그런 걸 이겨내기 바랍니다. 저도 안 삐집니다. 이 나이에 뭐 이런 걸로 삐집니까? 안 삐집니다. 걱정하십시오. 제가 웬만한 걸로 삐지지는 않습니다. 화는 냅니다. 근데 삐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먼저, 저는 이거가 정말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진짜 제목을 보자마자 제 눈이 확 꽂혔습니다. 진짜 명실상부한 눈에 띈 뉴스입니다. 뭐냐. 누가 가져갔을까요? 수도권의 수락산 3개의 봉우리에서 정상석이 사라졌어요. 정상석이 뭐냐면 정상에 있는 그 돌 있잖아요. 비석. 네.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뭐. 네. 근데 이 수락산에서 3개의 봉우리에서 정상석이 사라진 데 이어서 불암산에서도 또 사라졌습니다. 또요. 불암산에서 애기봉 204m라고 쓰여져 있던 애기봉 정상에 설치된 표지석이 사라졌습니다. 22일을 전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남양주시가 설치한 공공자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락산에서는 3개의 봉우리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디였냐면 주봉, 그리고 도정봉, 도솔봉 여기 정상석이 3개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드리안 헐님께서 저거 왜 훔쳐가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왜 훔쳐가죠? 아니, 요새 SNS 보면 네. 등산이 유행이긴 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근데 저걸 가져가 그 인증하려고 가져간 건가? 저 큰 거, 아니 정상석이라는 거는 사람 크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계산만 가도 정말 큰 정상석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수락산 사건은 의정부 경찰서가 맡았고요. 네. 이 22일 전후에서 발생한 불암산 사건은 남양주 북부 경찰서에 배정이 됐는데 네. 이 경찰 관계자들이 이 수법을 쭉 봤더니 이 두 산에서 사라진 정상석 그 사건과 또 그 얼마 전에 수락산 정상 인근 기차 바위에 설치돼 있던 6개의 안전 로프가 또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대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범행인 것 같대요. 특이한 그래서 취미가 있으시군요.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경찰분들 바쁘신데 힘드시게 이걸 왜 그리고 가져가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좀 어떤 방법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거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세이망님이 혼자 한 게 그렇죠. 아니네요.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래로 굴려서 떨어뜨려서 가져갔을 수도. 잡스 스티브님이 그러셨는데 이걸 이렇게 굴러 떨어뜨리기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냥 참. 홀몸으로 내려가기도 참 힘들잖아요. 네. 산이. 이거를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져가기 어려웠다고. 저도 좀 굉장히. 희한한 분이 있는 서영찬님 지장군의 힘이라면 가능합니다. 아이고, 지장군 자수하세요. 저희 지영 기자가 실제로 보면 얼마나 여리여리하시고 날씬하신데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정말. 됩니다. 네. 지장군의 포스 저의 장풍이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자, 선영 씨는 어떤 기사를 저도 좀 눈에 띄었습니까? 희한한 학생이 네. 있어가지고 네네. 희한한 사람이 오늘 많네요. 네. 아니 어떤 분께서 자전거로 통근하시는 직장인인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네네. 어느 날 이제 주차해둔 차량 운전석 쪽에서 라면 국물 자국을 발견을 하셨는데 주변 CCTV 카메라를 찾아서 이걸 누가 했나 하고 네. 영상 돌려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쯤 보이는 어린 학생이 네.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휙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헤드라이트 쪽으로 국물이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닦아도 잘 안 닦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네. 세차장에 가서 빼실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네. 이제 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더니 그 학교 학생인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가 좀 잘 훈육을 할 테니 좀 선처를 바란다라고까지 네.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공부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라면 국물을 이렇게 쏟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기사 그 CCTV 그 잡힌 그 캡처 화면을 봤더니 그 운전석 요 창틈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요렇게 국물을 붓고 있더라고요. 아, 그 유리 빼기 운전석 너무 요 창 힘든데. 여기 네,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다 요렇게 붓고 그거 있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안 빠지죠. 근데 저도 제 차에 그렇게 막 알 수 없는 음식물 그 흔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슷한 친구들의 소행인가? 같은 동네인가? 같은 동네가 저희도 초등학교 딱 하나 있거든요.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봐야 되겠네. 네. 네. 자, 나디아의 눈에 띈 오늘 좀 황당 기사 두 네. 가지를 저희가 갖고 왔고요. 8초 후에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저한테 여리여리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선영구의 사회생활이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잘해야죠. 네. 하루하루 열심히 그때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 프리데스크 스튜디오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네, 코너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너가 시작됐으니까 네. 다시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네. 자 쌀쌀하긴 하지만 3월 25일 이제 봄입니다. 네. 오늘의 아이는 봄에 걸맞는 아이를 좀 데리고 오셨습니까? 근데 이번 주 아이템 봄과 아주 연관이 깊죠. 삼겹살인데요. 봄과 삼겹살이라. 네. 왜냐면 지금 며칠째 이게 날이 좀 우중충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개가 네. 껴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녹음을 뭘 했는데 계속 목에서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침에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새 기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음. 봄마다 이 미세먼지가 하도 찾아와서 이제 불청객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고농도시기 특별대응 제3차 계절관리제 이거 이름부터가 이게 뭔가 엄청난 태스크포스 네, 네, 같잖아요. 네, 네. 요걸 이제 추진하기로 해서 조사를 함께 해봤더니 2015년부터 관측을 한 이래 3월이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기상 여건이 불리한 한 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게 땡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걸리도 좀 땡기고. 네. 근데 또 흔히 이렇게 목이 칼칼할 때는 또 공사 현장 갔다 오신 그 일하시는 인부분들, 분들도 네네. 그렇고 삼겹살 얘기 많이 미끈미끈한 하시잖아요. 거, 기름진 삼겹살 이거 네네. 먹고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야나님 또 물어보셨어요. 아 정말 궁금. 먼지 많이 먹으면 삼겹살 먹으라던데 그게 맞는지 궁금. 그리고 이렇게 통설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홍승표님께서도 미세먼지와 삼겹살 그런데 무관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다들 해주셨잖아요. 궁금해하긴 하네요. 네. 이산아님도 미세먼지 땐 목이 칼칼한데 음식이 삼겹살. 네, 삼겹살.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게 네. 음식은 이제 식도를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고 네. 미세먼지는 이 호흡기를 그렇죠. 통해서 호흡기관으로 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삼겹살이 이 폐를 씻을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 저는 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다. 음.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일리는 말로 있다. 네,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 삼겹살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자체에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리 방식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수육으로 드셔도 되고 삼겹살로 드셔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네, 돼지고기 속 아연, 셀레늄, 아미노산 등이 간과 신장에서
금속 결합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인을 만들어서 메탈로티오네인. 네, 중금속 흡착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돼지고기가 수은 중독과 광물성 약물에 의한 중독을 치료한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는 네. 이것 때문에 좀 믿게 됐어요. 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중금속과 이제 유해물질 흡입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치기공사분들 예. 그리고 뭐 엔진 부품 공장에서 네네. 일하시는 분들, 피혁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돼지고기를 주에 2, 3회 섭취했을 때 네. 체내 카드뮴 함량이 실제로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돼지고기 자체가 먼지 배출에 뛰어난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목에 낀 먼지를 이게 기름기로 싹 씻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기분 탓이지만 그건 기분 탓이지만 네. 뭔가 미끌미끌한 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 기분 탓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체내에 있는 그 약간의 그 공기 환경 유해 물질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돼지고기가 좀 배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얘기고. 그렇죠. 네, 목을 씻어낸다는 게 100%는 아니지만 일리는 좀 있고. 네. 자,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런 봄에 더더욱 삼겹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먹고 싶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만만한 음식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금겹살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 네. 가격이 냉장 삼겹살 100g 기준 2,364원으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고요. 2,000원대만 그렇구나. 올라가도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네. 벌써 2,300원대로 올랐고 네. 평년 대비로는 27.7% 올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오른 거고요. 한근이 600g이잖아요. 네네. 한근 가격이 14,184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돼지 사료로 쓸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물류 비용도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 이제 이런 비용적인 이 상승 요인이 가중이 되면서 삼겹살이 안 그래도 비싸졌는데 이제 봄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또 삼삼데이라고 네네.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도 또 같이 오르면서 오르고. 네, 이중으로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먹으면 살 됩니다. 뱃살은 어쩌라고 다 이러시는데 지난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커피를 3잔 이상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한다 이런 게 있어서 오, 네. 그럼 수면 부족은 어떡하느냐라고 또 그러셨어요. 뭘 먹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면도 있으니까 있고.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실지를 결정하시고 드실 거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유통업계는 아예 해외 항공기까지 공수해서 삼겹살을 이제 들여오려는 수입해오는, 네. 노력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식으로 삼겹살 먹기가 좀 더 비싸겠네요. 네. 네. 저희도 뭐 이제는 회식이 많이 없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이제 회식한다 그러면 소고기보다는 삼겹살이 만만하죠. 돼지고기, 네.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보니까 전국 식당 기준 방금 이제 소매 가격이었고요. 네. 삼겹살 200g 기준으로 1인분 평균 가격이 16,983원이어서 한 1인분에 17,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 삼겹살 사주려면 얘가 1인분만 먹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3인분은 3인분 먹죠. 정도 먹죠. 그쵸. 그러면은 6만 원이네. 5만 원, 네네네. 5만 원, 6만 원 쓰는 네.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 먹으면 또 얘가 소주 술도 먹어야죠. 먹잖아요. 네. 이게 소주도 우리 국민 가격이잖아요. 식당 네. 가면 3,000원. 네. 근데 소주 값도 올라서 올랐죠. 네, 4,000원으로 어느덧 오른 지가 좀 됐는데 네. 이제는 5,000원에 5,000원도, 파는 식당들이 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배 한 번 이제 둘이서 만약에 삼겹살 사준다 그러면 한 10만 원은 써야 훌쩍, 되겠네요. 네.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괜히 금겹살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근데 맞아요.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값과 양을 놓고 또 어떤 식당 주인이랑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이거 보신 분들 아마 많을 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진을 보고 진짜 이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분 정도 되나요, 저게? 이게 3인분이래요. 저게요? 네. 금액으로는
35,000원 양이었다고 하는데 이야. 저거 세보면은 딱 17조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삼겹살을 드신 분이 꽃놀이를 갔다가 네. 주차장 인근 식당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 사진과 함께 한 커뮤니티에 이제 자신의 사연을 올린 건데요. 네. 처음에 가서 2인분을 시키려고 하셨대요. 네. 근데 식당 주인이 2인분 너무 적다. 둘이서 먹으려면 3인분 시켜야 된다 해서 3인분 시켰는데 저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장 삼겹살이라고 써 있었는데 막상 이제 먹고 보니까 냉동 삼겹살이었던 네. 거죠. 게다가 이제 밥도 하나 추가했는데 밥에서는 쉰내가 나고. 그래서 이걸 35,000원 주고 내가 못 먹겠다 하면서 이제 신랑이가 이제 일어났는데 식당을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이 소금을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신랑이랑 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도 좀 화가 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행동을 과격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기분 나쁜 경험이다 하면서 네. 이제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네네. 영수증과 함께 올린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이 돈 주고 먹었다. 네. 근데 이제 한 네티즌이 거기서 포착을 한 거죠. 근데 경남 양산에서 꽃놀이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기 식당은 근데 김해시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식당이 영업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제 네티즌들이 네. 이제 밝혀내면서 네, 이 경찰이 고발 조치까지 나서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주의 입장도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사정이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측의 입장 들어봐야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나온 입장은 없고 오히려 식당이 폐점이 돼서 네, 뭐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알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게다가 또 이 삼겹살 값이 치킨 값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삼겹살 키워드가 은근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핫했어요. 네. 네. 어제 이제 BBQ 회장, 국내 굴지 치킨 네. 그룹이죠. 제너시스 BBQ더라고요. 회사 네, 이름이. 네, 네. 윤홍근 회장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치킨은 2만 원이 아닌 3만 원 정도 돼야 적당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1딱 2만 원에 좀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2만 원 좀 비싸지 않냐 했더니 오히려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니다. 지금 2만 원 가지고 남는 게 없다. 3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네.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삼겹살 가격을 언급하면서 삼겹살은 1kg를 먹으려면 10만 원 내야 된다. 근데 닭은 1kg가 넘는다. 네. 그래서 무게로만 비교했을 때 닭고기 1kg이 삼겹살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에 네. 무게로만 따지면 그럼 모든 음식의 무게 대비 가격이 다 같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건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최근에 그리고 생산 업체들이 12년 동안 그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에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소비자들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는데요. 아주 싸늘하겠는데요. 차갑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좀 봤더니 차라리 안 먹고 불매하겠다. 사육 과정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돼지고기와 그렇게 대등비교를 하냐. 네. 아니 광고비를 줄여라. 뭐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 지금 저희 댓글도 믿음님 BBQ 불매한다. 뭐 네코님은 이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지금 다들 이제 댓글창에서는 화가 났잖아요. 네. 근데 반면 이제 가맹점주들 소상공인들은 네. 윤홍근 회장이 소신 발언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배달 플랫폼으로 주로 주문이 이루어지면서 배달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킨값이라도 올려야 이런저런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찬반 여론과는 상관없이 윤홍근 회장이 이렇게 뭐 매체까지 나와서 대놓고 그렇죠. 가격 인상에 대해서 삼겹살과 비교하는 게 좀 부적절했을지라도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올리겠다는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안 올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한 요즘 정말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정말 다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BBQ가 치킨값을 인상한 게 2018년 11월이니까 좀 되긴 했어요. 했네요. 그리고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대부분의 치킨 회사들이 치킨값을 올릴 때도 BBQ는 당분간은 우리는 동결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결이란 단어 앞에 당분간이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쯤 아마 이제 인상하려는 요즘에 안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인상이 될지 언제쯤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아이 삼겹살에 대해서 뭐 미세먼지 환경 얘기로 시작했다가 뭐 삼겹살의 효능,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으로 갔다가 치킨. 가격, 유통으로 갔다가 이제 치킨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싸운 것도 있었으니까 사건 사고까지 갔어요. 네, 사건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안 나온 네. 거 하나 있잖아요. 경제 섹션. 아. 네, 경제 섹션으로 한번 기업. 가볼게요. 기업. 네. 대단합니다. 삼겹살을 네. 팔아서 대기업 계열의 업체를 인수한 청년이 있다고 네. 해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 주 소식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체결된 이 네. 주식 매매 계약 소식인데 네.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임세령? 입었던 코트가 막 완판되기도 했던 아이코닉한 분인데 뭐 네. 임세령 씨가 경영을 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 네. 대상그룹이죠. 네, 네. 네. 대상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친환경 유통업체가 초록마을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초록마을을 축산물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이 정육각. 네. 지분 99.57% 거의 대부분이죠. 네. 9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지난 18일에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인수한 게 아니라 대기업 유통체인을 스타트업이 인수한 거꾸로.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스타트업 잘 키워서 이제 엑시트한다고 하는데 네. 대기업한테 이제 넘기는 짭짤한 거죠. 값에 넘기는 사례는 많지만 이게 거꾸로 된 사례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네. 않거든요. 정육각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면 2016년에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이제 돼지고기만 네. 우리는 돼지고기만 초신선으로 판다 해서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2016년에 오픈해서 지난해 말까지 네. 약 한 5, 6년 동안 8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할 정도로 이제 덩치를 네. 키웠고 네. 이 업체의 대표인 김재현 대표가 매체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네.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그 유키 퀴즈. 네. 그 네.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출연했을 때가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 만 나이로 29살. 되게 어렸을 굉장히 때. 어린 네. 나이에 나왔어요. 근데 이력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가게 됐는데 나는 돼지고기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차린 스타트업이어서 이제 화제를 몰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선 네네. 신선 제품 계란도 네. 팔고 뭐 우유도 팔고 축산물도 팔고 하고 있는데 대표 상품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만 총 830만 톤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육각 혼자만의 자금력으로 초록마을을 인수한 건 아니고 여러 투자사와 힘을 합쳐서 네. 인수 경쟁자였던 마켓 컬리를 제치고 초록마을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의식의 흐름이라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 조대미의 곳에 갔다 문어발식 시선 확장이네요. 문어발식 시선 확장. 자, 이번 주의 아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톱블록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사겠죠.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 오전 북한이 발표를 아예 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최대 고도와 사거리까지 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형, 그러니까 신형 화성 17형이 아니라 구형, 화성 15형을 쏴놓고는 신형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군 당국이 분석한 세부 사항들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의심스러운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미국이 추가 제재 단행했고요. 유엔 안보리 5년 만에 공개회의 소집했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가 청와대의 그 용산 이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궁금하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7꼭지에 걸쳐서 전방위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네. 소식 좀 봐야겠죠. 정부가 오늘 드디어 정점을 오미크론 유행이 찍었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62만 신규 이게 진짜 확진자 찍은 것이 무서웠어요. 정점이었다고 얘기했어요. 17일 정도. 그리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했습니다. 오늘 6시 기준 확진자를 한번 볼까요? 자, 막 25만
92명, 뭐 어제랑 유사한데 그래도 지금 최근 한 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5만 8천 명으로 직전 주하고 비교하면 5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라는 그 당국의 말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많긴 많아도 그렇지만 거의 30만 명이잖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숫자가 언제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수십만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상 회복은 조금 먼 얘기 같긴 하기 때문에 언제쯤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 대한 그 관련 소식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